공정별 분쟁 리스크인데요. 분쟁 리스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아까 법적으로 얘기 안 한다고 했고요. 이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정별이니까 아까 말씀 우리가 그 내서상에 건축공사, 가설, 공통, 뭐 철권, 뭐 창호, 미장, 방수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걸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공정 중에 이제 하자가 제일 많은 게 이 방수예요, 방수. 방수입니다. 이거는 뭐 아까 했잖아요. 하자가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라고. 부수시공. 당연히 물이 새면 부수시공 아닌가?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이거는 뭐 시공사도 감론을박할 이유가 없어요. 잘못한 거예요. 물 새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제가 이렇게 뭐 그 사례가 많이 있는데 굳이 제가 첨부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마감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여기 보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천정 몰딩이에요. 돌아가면서. 뜯어진 이렇게 이렇게 끊어졌죠. 이게 하나로 안 붙고 이게 땜빵하듯이 붙는 거예요. 이 새 집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건물을 인수받을 때 최종적으로 가서 이제 검수를 하잖아요. 그건 이제 계약서에 담아져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제 하셔야 되고 또 이 강의를 들으시면 꼭 그 절차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쭉 가서 봐야 되는데 봐요. 그래 이런 거 놓쳐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료가 많지는 않아서 많이는 못 갖고 왔는데요. 그런 내용들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들떴죠? 도배 공사를 했는데 벽지가 들떠 있죠. 이런 거는 뭐 눈에 금방 보여요. 근데 시공사들이 이걸 또 어떻게 하냐. 여기다 빵 하고 빵꿀내서 공기를 빼요. 그럼 어딘가에 뭔가 하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게 소소한 겁니다. 사실은 많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런 것만 받아도 내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좀 뿌듯해진다는 얘기죠. 좀 하자가 없이 그럼 깔끔하게 해서 좋게 들어가는 경우 뭐 물이 새거나 타일이 문제가 되거나 이러면 들어가더라도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뭘 봐야 될지를 좀 대충 이렇게 그림상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이 도배 공사를 하고 다른 공사를 하면서 좀 늦게 들어가니까 곰팡이 좀 서린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땜빵하는 게 아니라 다 하셔야 돼요. 다시 다 이렇게 해달라고 고면을 그렇게 진행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 칼길이 난 상황이에요. 보시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도배 공사는 끝났고 그 다음에 전기 공사가 들어가면서 콘센트하고 이걸 케이스를 이제 집어넣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자른단 말이에요. 칼로 이렇게. 여기 이제 좀 있으면 보여주겠지만 전선이 나오려면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하려면 이거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모르고 가면은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도배가 뭐 손 들어가지 않는 데는 엉망으로 하는 데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아까처럼 이렇게 전기공사. 얘가 여기에 딱 고정해서 얘가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 고정이 없어요. 이걸 끼워놓고 그냥 이렇게 캡 딱 씌우면 보기에는 붙어 있는데 얘가 이거 볼팅하고 여기 딱 지질해서 딱 건강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공사를 하고 있는 준공하는 검사에서는 이렇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한 번은 보세요. 손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탈락이 금방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람의 심리가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만 이렇게 하면 세세히 꼼꼼한데 이걸 다 하니까 후다닥 이렇게 가거든요.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탓할 수는 없어요. 이제 꼼꼼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일하는 분들은 그 한 세대만 하는 게 아니고 이 한 세대의 이 등이나 콘센트가 보통 열 몇 개씩은 이상은 있거든요. 등각까지 다, 스위치까지 다 치면 꽤 많아요. 그게 예를 들면 20세대로 쳐요. 꽤 많죠. 그게 그냥 몇 사람이 그 위층부터 해서 훑은, 아래층부터 훑은 쭉 이렇게 올라가고 정리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처음에 좀 한 척 하겠지만 나중에 시간도 없고 그러면 막 대충 이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꼼꼼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기공사는 이제 하자가 이제 쭉 제가 설명했는데 이거는 전기공사는 특히 이제 보조 전원 불량하고요. 여기 이제 통신시설공사에서 보조 전원이 많이 불량한 게 많이 나오고요. CCTV 하자 원인은 화각 불량과 이 각도에 대한 불량하고 낙뢰 이런 거에 대한 게 좀 관리를 안 해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기준은 제가 조달의 시설공사 하자 사례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갖고 만든 표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실 건 없고요. 아까처럼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많이 나오는 건 없어요. 어차피 등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고르실 거고요. 대신에 이제 미리 얘기할 거는 설계상에서 얘기할 게 온도 조절기라든지 그 스위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전기는 하자는 많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방이 뭐 이렇게 있는데 실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각 방마다 스위치가 있고 뭐 있겠죠. 자, 근데 나는 이제 최종 나가면서 여기 스위치를 하나 달아서 여기서 끄면 다 꺼지게 좀 해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나중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설계 당시에 설계 사무실에서 주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못하게 되면 시공사에서 이 얘기를 꼭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추가 공사에 나오고 이걸로 인해서 이 원래 안으로 배선을 다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막 배선을 또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구멍도 내야 되고 방수도 깨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으면 전기 같은 경우 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이 전기로 인한 하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기 공사를 추가적으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구멍을 뚫고 뭐를 깨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하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미리미리 설계할 때 내가 어떻게 시스템을 할 건지 쉽게 말하면 보일러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일러도 각각 온도 조절기 해줘. 그러면 그것도 배선 먼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설계 자체도. 그래서 그걸 나중에 하려다 보면 결국은 방바닥을 깨든지 벽을 뚫든지 뭐 어딘가를 뭔가 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하자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잘 미리미리 하셔서 추후에 공사가 안 하게끔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정리가 되면 그 이제 이 공정이 끝나야 이 공정이 들어가고 또 그 다음 공정이 들어오고 그런 공정들 때문에 잘 마무리되면 하자가 많이 없어요. 그게 다 된 상태에서 이제 뚫고 깨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물론 거기 이제 또 마무리를 잘 하면 되지만 그게 처음에 세팅할 때와 뚫어서 다시 할 때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잘 판단하셔서 설계사에 주문을 해갖고 설계 도서에 반영이 되면 시공사는 거기에 맞춰서 따로 공사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이. 기계공사는 이제 기계공사의 하자는
물 내리는 거, 물 올리는 거, 물 나오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자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워낙 국가에서 그 관로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물이 안 나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물도 잘 나오고 잘 내려가는 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이제 욕실의 드레인이거든요. 바닥 드레인, 이제 배수. 이게 보통 이게 이렇게 돼 있고 물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여기는 항상 물이 차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냄새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 물이 있으니까 막혀서 냄새가 안 올라오거든요. 그런 게 있어. 여기 하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빼버려요. 이렇게처럼. 바로 빼면 여기에 이제 그 냄새 방지 트랩 커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자는 얘기고, 아까 제가 방수공사 얘기했잖아요. 하자에서. 이 방수는 이런 조인하는데 여기 하부에 방수를 딱 하면서 여기는 방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배수 드레인 쪽하고 방수를 한다고 끝난다거든요. 그런 끝나는 부분에 마무리를 잘 해줬어야 방수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천정 속에 이런 식으로 방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만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해놓고 변기를 옮기고 싶어서 또 옮겼단 말이에요. 그럼 탈 깨고 방수 깨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한 번에 공사를 하길 때 많이 생각하셔서 최종적인 도서가 나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하자고요. 이것도 보시면 이거 추후에 공사를 해서 이게 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수 드레인인데 발코니 쪽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설계상에 반영이 됐으면 이게 이게 깨고 해서 관을 새로 만들고 구멍 뚫어서 이렇게 집어넣고 할 공간이 아니잖아요. 공사할 때 이미 그 묻어놓으면 이런 문제가 없고 묻어놓은 상태에서 방수를 하기 때문에 방수가 하자에 대한 그 결론이 덜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완벽하게 할 수 없다고 치더니만 완벽히 갖게끔 방수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요 위에 이 지금 천정인데 요 천정 위로는 바닥이잖아요. 발코니잖아요. 윗집 발코니 아니에요. 거기서 물 청소하면 이런 물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일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바닥에 코킹 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면은 제가 지금 설명을 이제 계약 관련해 설명을 중간중간 많이 했지만 키워드 이겁니다. 자, 사장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일을 줄 거예요. 뭐 회사에서 내가 부장이니까 과장한테 업무를 지시를 하든 줄 거예요. 그러면 업무를 정확히 주면 그 친구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치를 갖고 서로 갖고 오겠죠. 이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약서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계약서 쓰는 거는 좀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 집을 지으니까 뭔가 보존할 게 뭔가 필요해서 서면으로 뭔가 이렇게 약속을 하는 그런 기준밖에 안 돼요. 이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건물이 준공이 되고 이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없이 돌아간다. 이건 아닙니다. 어차피 피해는 내가 봅니다.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가 있더라도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내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할 게 뭐냐? 건축 중에 명확한 시공 내용 제시입니다. 이게 뭐였죠? 설계 도서. 그 다음에 자재.
이겁니다. 이거를 하려면요, 설계도서를 명확하게 그리려면 여러분들은 비용이 더 발생해요. 설계비가 비쌀 거란 얘기예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조금 돈 더 주고 나중에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시공사는 명확하지 않은 내역서가 날라올 거고요. 근데 일은 명확하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일은 만들어지잖아요. 뭔가가 됐든 시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공에 대한 돈을 달라고 당연히 요구를 할 거고요, 시공사는. 그러니까 도면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걸 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이 볼 때는. 거기서 이제 시비가 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저번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강의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강의하는 목적이 서로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한 게 이 방법이다.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요. 시공사도 잘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시공사에다가 어떻게 집을 지어주세요 라고 정확하게 오다를 주면 그 사람들은 그대로 집을 지으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나하고 많이 부딪힙니다. 건축자. 여러분이랑 시공사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에 의한 시공도 작성 시 반영 여부 검토와 피드백. 이게 뭐예요? 설계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해서 설계 사무실 왔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또 검토를 하고 또 고민하는 거.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설계 사무실이랑 같이 고민해서 피드백을 자주 하셔갖고 시공사에 정확하게 이렇게 집을 지어주세요라는 도서가 나오게끔 만드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야 첫째로 했죠. 설계와 시공은 분리발주하는 게 좋겠다. 이건 뭐 전에도 말씀드렸고 같은 게 연결해서 하는 게 뭐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좀 둘이 짜고 뭐 이렇게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할 수도 있고요. 또 서로 잘못된 걸 덮어줄 수도 있거든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따로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리사나 또는 PM 역할을 인정해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성이나 공정관리나 모든 건축적인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한테 자문을 얻고 도움을 받고 필요시에는 그럼 부탁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내가 건축 시공사를 여러분이 시공사를 오해하지 않고 믿고 또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다면 왜냐하면 이분들이 감리사나 건축 PM 하신 이 감독관들이 건축에 대해서 어떤 기능적이거나 어떤 기술적인 거를 나한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서 풀어가니까 내가 왠지 당했다는 느낌이라든지 내가 내가 이제 당했다는 느낌이라든지 내가 속임을 당했다든지 이런 느낌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감리사나 건축 PM이라는 사람, 이것도 감리사도 원래는 법에는 있습니다. 기본적인 돈 얼마 주면 다 돼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내가 원하는 만큼을 얻으시려면 플러스 알파의 금액에 들어갈 거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그런 이제 능력 있는 그런 감리사를 쓰시면 되고, 안 되면 PM사를 고용하셔서 시공사하고 나하고 관계, 또 시공사하고 설계사의 관계, 시공사하고 감리사의 관계 이런 걸 전반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감독관을 두셔서 풀어가시는 게 사건 사고에도 조금 휘말리지 않으실 거고 원하는 그 날짜에 원하는 성과품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